작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액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고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6.7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7.9%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끝에서 네 번째이고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과 그것에 희생되는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서 주택 문제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죠. 바로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양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교육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월 평균 비용이 78만 4천 원인데 이 중 사교육비가 42만 7천 원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91만 8천 원 중 50만 6천 원이 사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 비용은 GDP 대비 7.79배 높은 비용이고요. 2등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니까 좋은 일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투자하는 교육비 대비 근로 생산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고 그것에 비해서 창의성이나 혁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우리와 비슷하게 교육열이 높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많은 IT 기업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교육이 생산성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에 대해서 한국은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직업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고 하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학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똑똑하긴 한데 그게 막 현실 세계에서 엄청 필요한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학벌보단 능력을 보자는 취지에서 많은 회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늘리고 있죠. 하지만 그와 전혀 상관없이 교육열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학벌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아직도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의 명예가 더 중요시되는 이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교육은 각자가 어떤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테스트로 작용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긴 사람은 학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 그 타이틀이 나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보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회죠. 그러다 보니 교육은 인성과 지성 이런 것보단 공정한 테스트로 작용하는 게 먼저이고 그 끝에 우리가 얻는 건 능력보단 소정의 명예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성적에서 찾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떨어질 때 다른 대안을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는 이런 부작용도 있죠. 부모들도 이 교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좋은 학교, 일단은 좋은 학원에 애들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나 내 자식이 도태되는 걸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성, 지성, 뭐 알겠어. 근데 내 자식이 뒤처지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식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부모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경쟁 속에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식의 진학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목고의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에서 1000만 원인 가정의 학생들은 3.5%가, 100에서 300만 원인 가정의 학생들은 1.4%가 진학을 하고요. 2022학년도 영재학교 합격 40%가 서울의 강남, 서초 등 상위 10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싼 사교육이 특목고로 연결되고 수도권 대학으로 연결되고 대기업 취업으로 연결돼서 고소득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과거 세습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명예를 물려줬다면 지금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능력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사람인에서 29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27.7% 더 학벌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국가죠. 그래서 학벌이 무슨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더니 주요 부서에 배치될 확률이 높고 승진에 유리하고 임원들의 관심을 받고 명문학교 출신 직원 간의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집단주의적 성격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랑 나랑 우리끼리만 잘 되면 돼 라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부모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교육 레이스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저항할 생각보단 일단 우리 애는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대열에 편입하는 거죠. 사실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개인 스스로가 거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수가 수렴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선 이런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를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EBS 수능 강의, 방과 후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등등 대책을 마련했고요. 실제로 성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방과 후 수업이 중단돼서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 거의 90%에 달하는 부모님들이 방과 후 수업 운영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 큰 거죠. 사실 능력주의 사회는 세습사회보다 건전하고 좋아 보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좋은 생산성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갖는 건 어찌 보면 정의로워 보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서 인정받는 자수성가의 삶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뛰어난, 즉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러면 너도 좋은 학교 가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무슨 무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은 수학을 가르치고 반은 무술을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학원을 안 다니면 불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빈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볼 때 환경을 아예 배제시키고 성공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 속에 속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유도 모른 채 비싼 교육비를 내야 하며 결국 다 같이 평균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이 사회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격차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시절 학교 교육이 조금만 괜찮았다면 아니면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